10월 18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E가 화요일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첫 선을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선물 상품으로 내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 상품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선물 상품을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하면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고,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이 출시된 거는 제 생각에는 투자 상품으로의 가치는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부분은 현물 상품이 아니라 선물 상품을 승인해 줬다라는 거죠. 선물 상품은 롱과 숏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품이죠. 이게 선물 상품이 사실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식은 단기 트레이딩이거든요. 왜냐면 증거금이 크고 그 증거금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왔다 빠지는 금액이 아니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건데, 사실 선물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ETF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런 심리 때문에 일정 부분 상품의 출시와 관련한 변동성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상품 자체가 이전에 신청을 했던 건 현물 ETF 상품이라고 하는데, 현물 ETF 상품은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고 불리는 이런 상품들 사면 들고 주식처럼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을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반려가 되고 선물 상품만 올라간 거죠. 나스닥 롱숏 투자하는 상품 같이. 근데 사실은 현물 상품이 출시가 돼도 당연히 따라서 인버스 상품이 출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현물 상품이 출시가 됐을 시에는 사실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은 투자자의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 상품 출시를 먼저 해주지 않았나. 뒤에 이제 현물 상품 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선물 시장이 출시가 된 상황에서 현물 상품은 그렇게 아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일단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는 이전에도 CM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해외 거래소가 대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목적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목적도 충분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선물 거래를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테더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소에 들어오면 현금으로 거래가 되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도록 만드는 발판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견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의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 이후 다른 코인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사람들 관심사인데, 사실 국내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비트코인 ETF 상품과 알트코인은 크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ETF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 이더리움도 ETF 상품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양, 그러니까 발행형 코인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사실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 한 예로 보면 SEC가 리플을 불법 증권이라고 규정 지은 데 있죠. 그러니까 리플과 같이 발행형 코인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분류별로 나눠서 ETF 상품을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사실은 ETF 상품이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현물 투자 상품이 아니라 디파이 상품을 묶던지 이런 식으로 상품을 묶어서 출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리플을 불법 증권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리플과 비슷한 형태의 코인들은 ETF 상품 안에 포함이 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봤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 이하 몇 개들 정도가 ETF 상품으로 묶어서 출시할 수 있을 가능성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선물 상품을 사고 파는 거는 알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기관도 마음만 먹으면은 바이낸스나 뭐 바이비트나 뭐 이런 데서 충분히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CME에서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됐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투자 폭도 늘어날 수 있다. 접근성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CME가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했을 때를 알고 계시나요? CME가 뉴욕 증권거래소 다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선물 상품으로 치면은 아마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CME에서 2017년도 말에 이 상품 출시가 되었다.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차트 출시일이 이제 12월 18일부터 출시되자마자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출시가 실제로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된 날은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되고 나서 쭉 올랐다가 출시가 되자마자 이제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ETF가 갑자기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무조건 이 ETF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건 자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ETF 상품이 출시된 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긴 하다. 비트코인에게는. 근데 코인 시장 전체에게는 호재나 악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